정도로. 예. 네. 그 오늘 사건 굉장히... 자체도 좀 축소가 돼 있었고 예. 일단은 사건 자체도 정치자금 위반으로만 딱 돼 있었고 그 정도는 대통령실이나 어떤 그쪽하고 묵시적 아니면 명시적 뭐 딜이나 이런 게 됐던 것 같은데 만약 구속이 됐을 때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구속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구속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아, 그럼요. 명태균 씨도 그걸 제일 조사 싫어해요. 많이 받았고.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다. 명태균이 김소연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이준석 의원이 반응하고 네. 그 모든 불똥은 사실 어디로 가냐 하면 예. 대통령실이에요. 말했던 김건희 대통령 부부. 음. 두 사람 부부한테 불똥이 튀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준석이 쏘아 올릴 것 같아요. 2차 공을 그러니까 이준석이 더블 써올린다. 쿠션이죠. 명태균, 김소연이 이준석 예, 공격하면 이준석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이렇게 투쿠션으로 들어가요. 투쿠션.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보십시오. 이준석 대표가 오늘 포문을 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지방선거 때 특정 시장 공천을 요구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들은 이 특정 시장 누군지를 또 확인을 해야 봐야죠. 돼요. 그리고 그 강혜경 씨가 어제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다 공천이 안 됐다고는 하지만 8명에 대한 뭐 공천 관련자들이 그 주변에서 명단을 확보했고 돈을 받은 사실이 또 검찰에 확인이 된 거고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건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정도면 검찰에서 특수본이라고 간판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11명이 특수본인가 보지.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도 10명이야. 그러니까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석 이준석. 이준석 그가 돌아왔다. 예. 검찰 조사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기록을 갖고 있다. 예, 얘기가 점점 파장이 커지고 그러니까 우리 있습니다. 말 그대로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 속보를 보고 얘기한 게 아닌데 예. 명태균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들 두려운 거예요. 아 이준석이 명태균 됐다. 그치. 똑같죠.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이준석이 명태균 본인 와. 구속이나 조사받는 거 사실은 예. 성매매 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거 관련된 얘기도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나중에 네. 일단은 지금 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본인 조사거든요. 네. 조사하면 본인은 구속까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이준석 거예요. 대표가 구속 내지 재판까지. 예. 아무 문제 불구속, 없다 그러면 예. 아무 문제 없다고 재판만 무죄 받을 것 같으면 이렇게 난리 칩니까? 특검 받으면 탄핵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의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민의힘은 99.9%가 특검 받으면 탄핵되고 당신 대통령 잘못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준석 의원도 내가 조사받으면 끝장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막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취재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에 공천 개입 의혹이 들어가면 아무도 가표 찍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공천 우리도 다 받았기 때문에 108명이 수사 대상인데 그걸 누가 찍겠냐는 거예요. 이게 김건희 윤석열로 딱 끝나면 오케이 우리도 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내 문제가 되거든. 나도 수사받을 수 있어. 그럼 나 이거 절대 가표 못 찍어. 이 얘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개혁신당도 똑같아요.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데- 이거는 네. 이준석 대표의 이제 의원이 말했잖아요. 네. 저는 앞으로 여기에 받아치는 김소연, 명태균 그걸 봐야 된다. 아, 좀 너무 재밌네. 너무 야, 재밌어. 너무 꿀잼이야 지금. 재밌어요. 한동훈 댓글 사건도 꿀잼이고. 지금 그 이것도 얘기도 해야 꿀잼인데. 되는데 42분이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근데 예. 이제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게 국민의힘의 논리의 모순인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게 두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2022년 6월에 보궐선거하고 올해 건데 주로 지금 2022년 6월 보궐선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한동훈이 다 잘 김건희 거 잘 끊어냈다며 이번에. 그러니까 맞아. 그러면 왜 두려워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그러면은 한동훈도 다 받아준 거야. 그러면 예. 김건희하고 용산 거?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애들이 죄송합니다. 어른들이야. 어른들이야. 지긋하신 분들이. 네, 지긋하신 분들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자기들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예. 탄핵 파리는 진짜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특검하면 탄핵된다라는 거는 탄핵 네. 장사는 여당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전부. 그렇군요. 지금 속보가 또 들어왔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죄송합니다. 계속 아니요, 이준석 괜찮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서울의 어떤 구청장이 경쟁력이 없다라고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 그 공천 과정에서
서울의 어느 구청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서울의 어떤 구청장은 교체가 된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무개 구청장은 실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빼라.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이 공천에 싹 다 개입한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를 이게 왜 큰지, 이준석 왜 당시 큰지 얘기해 줄까요? 네. 답변해야 돼요, 대통령실은. 네. 기다 아니다 해야 될 거예요. 기면 자백이 되는 거고요. 네. 아니다 그러면 이준석 꺼냅니다, 다 바로. 아. 그러니까 정말 난감하게 만든 거예요. 예. 이준석은 당시 당 대표입니다. 예. 당 대표가 본인이 이게 잘못 본인이 책임져야 법적 책임져야 네, 될 걸 네. 끌고 간 거거든요. 네. 아마 귀국을 만약에 힘들었으면 늦추지 귀국해가지고 기자들 와 있는 거 아는데 답변 다 하고 묻는 말 안 묻는 말 다 해겠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위기입니다 대통령실은. 어떻게 답합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그럼 만약에 변호사님 좀 여쭤볼게요. 네. 대통령이 누구 줘라 마라 김영선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구청장까지 똑같죠? 서울 구청장까지 한 거야. 이게 김영선뿐만이 아니라 다수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국가가 아니고요. 네. 왕조 같은 거죠.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공천 개입 얘기해야죠. 박근혜가 한 게 별게 아니에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게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자기 좋아하는 친박, 이른바 친박 사람들 여론조사 좀 더 한 거예요. 그거를 공천 개입을 해가지고 2년 받았거든요. 네. 이거는 대놓고 줘라고 한 거잖아요. 줘라. 김영선이 줘라. 해줘라. 말이 많네. 검사 윤석열이 네. 대통령 윤석열의 목을 조이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수사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지. 네. 징역 5년 나올 거야 이거는. 징역 2년이 아니라. 지금 5년 죄질이 나왔다. 아주 안 좋아. 아주 안 좋아. 더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여기만 했을까요? 구청장만 했을까요? 뭐 강력단체장도 했을 것 같고 뭐 그러니까요. 그래 된다면 예. 이 징역 많이 나오겠죠. 지금 전방위적으로 다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그동안 우리가 알려진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소소하게 네, 했을 기초단체장, 것 서울의 같네요. 어떤 구청장 여기까지 그 대통령의 손길이 가 닿았다고 한다면 사실상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그리고 재보궐선거 다 공천은 무효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계속 그 말을 해요. 이게 불법하고 관행이라고 해서 당선자 힘이 세죠. 네. 취임하기 전에 더 센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갖고 오잖아요. 인상 같은 걸 쓸 수 있겠죠. 네. 뭐 그게 제가 그런 갖고 오는 과정이 있는지는 절차는 잘 모르겠지만 갖고 왔을 때 뭐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싫다는 느낌. 네. 근데 이거는 대놓고 야 이거 빼고 네. 얘 해라는 못합니다. 이 지금 녹음도 다 되고 다 찍히고 있고 진술도 있고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요새 세상에 누가 그래 합니까? 만약에 제가 100번 양보해서 당선자가 힘이 세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의중에 맞게 짜올 거고 그걸 뭐 보고하는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고한다면 대통령의 느낌을 보고 알아서는 할 수는 있지만 그럼 범죄는 아니잖아요. 문제는 네, 없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여기서 가장 문제는 이준석도 갖고 있고 명태균도 갖고 다 갖고 있는데 녹음제로 다 있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러니까 자료가 있다는 이러면 답이 자료가. 없는 거예요. 네. 이러면 그러니까 예컨대 노상방뇨했는데 안 걸리면 범죄가 아니잖아요. 네. 노상방뇨를 갑자기 해야지. 네. 노상방뇨 찍혔어요. 네. 처벌되는 거예요. 경범죄였지만. 예, 예. 그래서 밖에서 오줌 계속 놓는데 안 걸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놓는 게 다 찍혔어요. 누는 게. 딱 그런 모양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의 이제 현실 정치에서의 정치적 관행은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뭐 이때는 특히 당선인 시절에 이제 협의를 할 수는 있다고 봐요. 네. 뭐 역대 대통령이라고 안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보고를 받고 어느 정도는 정무수석이나 뭐 이런 통해서 했겠죠. 근데 제가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는 윤석열은 너무 노골적이고 무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의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정치가 이루어졌는지를 본인이 관행 파괴자였잖아요. 지금도 파괴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 겁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 정도가 되려면은 이준석을 끌고
갔어야지. 않았어야 끝까지 돼. 갔었어야 돼. 이준석이 날리면서 지지연합 해체되고 지지율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됐지. 그게 제가 옳다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같이 공범이잖아. 그러면은 그렇죠. 공범이죠. 공범이면은 사실은 가고 어느 정도 이게 대수가 있었는데 다 모든 사람을 다 적으로 만드니까 그리고 예. 녹취란 다 남아있지. 뭐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록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준석 무식하게 대표가. 정치를 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옛날 정치인들은 그래요. 밖에 드러나는 모습하고 또 뒤에 거하고 행동 다르기도 하고 뒤에 게 걸리지 않습니다. 네. 밖에 건 이렇게 행동하더라도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잘못 나오면 이게 밖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 것들은 안 네. 하도록 조심하거든요. 네. 정치 초보라 보니까 뭐 좋게 말하면 진솔한 거, 그렇죠. 솔직한 거지만 네. 다 걸리잖아 지금. 지금 이준석 대표는 나왔죠. 확실한 것 같아요. 그 검찰에 더 확실한 것들을 얘기할 의향이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김영선 뭐 경선하라던데 이 메시지 보냈잖아요. 명태균한테 보낸 것은 명태균이 잘못 알고 있어서 자기가 전달을 해준 거다. 그러니까 경선하라고 하는데 아닌데 전략공천인데 이렇게 서로 달랐잖아요. 그래서 명태균 씨가 대통령한테 직접 소통하면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전화 받고 그 옆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종합을 해보면 이게 딱 떨어지는 범죄 사실이다. 그런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대선 기여도라는 게 굉장히 애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기여,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경선 때 고생을 했으니까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윤 대통령 부부가 보기에 대선 기여도가 있어. 그럼 좀 해줘. 대선 기여도가 없어. 하지 마. 이게 기준이었다는 말이 얘기가 안 되는 돼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이 사실 공당이 당시에 얘기 나왔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여도라는 거를 실제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정치 천재라서 된 거지. 주변 사람도 예전 방해만 냈어. 네. 이준석이도 방해만 내고 김종인도 그래서 나중에 쳐내고 뭐 윤핵관들도 도움 안 되고 진짜로 본인이 정치 천재고 김건희 때문에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믿고, 거예요. 믿고. 네. 그 얘기를 그래서 맨날 선거 나가는 사람한테 일장 훈실했다라는 거예요. 나처럼만 해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대로 공천에 개입하기 위해서 갖다 붙인 그래서 거. 저는 요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김건희 여사가 이런 데 개입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선의 어떤 기여도를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가장 안 좋은 스토리이기도 하고 나쁜 스토리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아. 이 모든 것이 김건희 여사가 뒤에서 조종하고 근데 이제 뭐 얘기를 하려면 직접 만나야 되니까 그 뒤에는 김건희가 있었던 그 모습이 지금 연출되고 저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이준석 의원이 그런 증거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김건희 여사하고 소통한 기록 예. 그것도 갖고 있겠죠. 그러면 예, 그러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 그러니까 저번에 권성동 제거해주겠다 네, 이거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윤핵관이 있었고 반윤핵관 전선이 있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 편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합종 연행이 있었다고 그렇지. 보면 돼. 각 세력들마다 그 반윤핵관 세력이 김종인, 이준석, 김건희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김건희는 윤핵관들 굉장히 싫어요. 싫어하죠. 왜냐하면은 검찰총장 시절에 앞장서가지고 장재원이 그 장모 최은수 씨 장모 증명 위조 이거 들고서 막 이래가지고 흔들었어. 나중에 깜빡 아, 가잖아. 맞아. 막 이거부터 해서 김진태도 네, 네. 예전에 학력위조 이거 막 공격해가지고 김진태를 그렇게 싫어했다는 제일 싫어 아니 명태균 씨가 그랬어요. 김건희 여사 제일 싫어하는 게 김진태. 김진태. 그러니까 뭐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러니까 충성 맹세하고 무릎 꿇어야지 이제 공천 받을 수 있는 거잖아. 뭐 거야. 이런 맥락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김건희도 이준석을 이용해서 윤핵관들을 견제하거나 제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 소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랑 연락이 윤이랑은 몰라도 윤이랑은 계속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김건희는 근데 이준석을 끌고 가야지 이렇게 계속 잘할 수 선거도 이기고 국정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네. 어떤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소통을 많이 했을 거라고.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가 네. 보는 눈은 좀 더 나아. 아니 나 정무 감각이 정부 감각이 있다니까. 있다니까. 정부 감각이 뛰어나다니까 김건희 보는 눈이 여사가. 보는 그래서 아, 내가 네.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했어. 네. 총리로 김건희 안 쳐라. 차기 총리. 차라리 책임 총리. 그래서 책임 총리. 뒤에서 하지 말고 차라리. 책임지고 해라.